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제업, GTX 환승체계도 제출 의무화로 인해 앞으로 정차역은 어떻게 지정될 것인가, 이런 글입니다. 이 환승거리를 줄이도록, GTX 환승거리를 줄이도록 한눈에 보이는 환승체계도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GTX가 만약에 검단에서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몇 분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요 강남에서 또 저 버스로 가거나 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러는데, 이 아니면은 강남에서 다른 노선을 갈아탄다 그러든가, 그러면은 이 갈아타는 시간이 막 1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이거 GTX로 빨리 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승을 만약에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갔는데 서울역에서 다른 역으로 환승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승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거 빠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환승 체계도 이 저 동선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 체계도를 제출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반도 디테일한 기사 내용은 아래의 그림 파일로 추가하였습니다. 복잡한 설명과는 달리 쉽게 말해 신규 철도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서 영화관의 비상피난도처럼 특정 지하철을 신설할 때마다 3차원으로 그 철도를 이용 환승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화살표로 방향을 그리고 환승 시간을 수치화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특히 GTX는 환승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3분 이내의 환승 시간을 명시해서 환승하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는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대중교통수단과 3분 이내의 환승 시간을 명시해서 올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3분 이내에 환승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겁니다. GTX에서 일반 철도, 환승 지하철, 버스, 택시 이 시간을 3분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1. 이미 환승역으로 구축되어진 곳은 기존의 환승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경우가 많아서 GTX역 지정에 유리하다. 2. 신설 GTX 환승역의 경우 교통수요 밀집을 대비해 환승체계 구축에 유리한 유휴부지, 지하공간 또는 도보이용이 용이한 배후 인구가 많은 위치의 환승역 설정이 통과될 듯. 검신에서도 GTX 및 5호선 등이 인천 1호선과의 환승역 구축 시 어떤 역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지는 각자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승 편의성 검토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근 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란 새로운 철도,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환승역의 환승거리 최소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정안의 핵심은 환승 체계도가 도입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상영 전 비상 대피 동선을 화살표로 그어가며 설명하듯 환승하는 방향이나 순서가 담긴 환승 체계도를 구축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행 이동시설이나 승강장 등을 고려한 환승 여건까지 담아 환승 체계도를 구성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업 진행 도중에 환승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빚어왔는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승 편의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GTX가 지나가는 역에 건설하는 환승센터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이내로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TX가 건설되면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도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환승에 10분 이상 걸린다면 GTX의 사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난 게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101역, 102역, 103역 지나가는데 여기는 103역은 인천 2호선이 이렇게 환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이 세 역이 다 더블역세권입니다. 이제 여기는 인천 2호선이 지나가는 거는 뭐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서울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환승역이에요. 그러면 이 GTX가 어느 역으로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 또 역의 설계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 환승 시스템을 3분 이내로 하려면은 이 공사기간이 혹시 또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인천 1호선 개통과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인천 1호선 개통이 지금 원래는 올해 말에 개통이었었는데 그 무슨 중대재해법 통과되는 바람에 9개월을 시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7월 달에 인천 1호선이 완전 완공돼 가지고 이제 개통만 남은 건데요. 7월 달에 완전 완공됩니다. 근데 이 9개월을 갖다가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올해 말에 개통될 건데 뭐 5개월, 4개월 해가지고 내년 5월 달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내년 5월 달에. 근데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승책이 3분 이내로 하려면 또 이게 무슨 설계도가 바뀌면은 이것도 혹시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연 안 되길 바랍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102역은 지하로 깊어서 도보나 버스, 택시와 환승이 어찌 되려나요? 환승센터 가능성도 있는 103역이 타 교통수단 환승 및 서쪽 검신 및 구검단 버스 이동까지 생각했을 때 유리한 듯 하네요. 인천 5호선과 평면 환승도 가능하고요. 지금 저 GTX 그 환승역이 아직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노선을 발표할 때 GTX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발표할 때 이 환승역을 미리미리 정해버려야지 이 말이 없는데 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 개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거친다고 이거 정해져 버려야지 서로 말이 없는데 이제 또 101, 102, 103역 서로 싸울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이 우선이다 막 그러고 싸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미리 저 노선 발표할 때 이거 다 정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간 갈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뭐 빠른 환승 시스템이 가능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그 역이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벌써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말한 김에 5호선만 비교하자면 102가 101보다 이용 수요가 많아 102가 유리할 듯. 102 아니면 103이 유력해 보이네요. 101 또는 103이 상식적이긴 한데 서강급 예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 하네요. 103이 되거나 101이 되어야겠네요. 이렇게 앞으로 그 이웃 사촌으로 살 같은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거는 부동산 대책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주민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통일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역 노선을 미리 딱 정해버리면은 지역 간에 불편한 관계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중간으로 옵니다. 김포 장기역 위치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게시판 댓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우리끼리 막 싸워요. 막 욕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소개 안 시킵니다. 보는 분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도 만약에 도저히 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댓글은 아예 소개 안 시키고 그 위에 글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왜냐면 막 서로 막 욕하고 그러는 거 소개해봤자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저는 환승체계 때문에 무조건 계양역에서 환승하게 지어질 테니 검단역은 102로 가겠네요. 그래서 5호선 인천안도 102역을 빼지 못했던 거고요. 103으로 가자니 5호선이랑 환승 못하는 게 걸리고 101로 가자니 계양역이랑 가까운 게 걸리고 그리고 GTX는 원래 심도 깊게 지어서 최대한 직선 노선으로 만드니 102역이 심도 깊은 게 인천 1호선 서울 5호선과 GTX 간 환승 저항이 줄어들어 오히려 장점이네요. 그래서 그동안 국토부 자료에는 102로 찍혀 있었나 봅니다. 오히려 옆 유휴부지도 많죠. 군부대. 102들 많네. 101들도 많네요. 102 쪽 검신 중심이라 GD 그쪽이니까 잘 될 겁니다. 인구도 급증할 거고 잘 되길 바랍니다. 희망은 소망이니까요. 101들 낄낄빠빠. 그러니까 이거는 101러라고 해서 막 욕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합 주장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101이 자기합 역 주장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여기도 102도 마찬가지로 자기합 주장하고 10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뭐가 이렇게 노선을 정할 때면은 역까지 딱 정해서 발표를 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주민들끼리 같은 이웃 사촌끼리 싸우고 욕하고 그래봐야 나중에 이웃 사촌들인데 이거 그래다 누군지 알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크크크 열정 대단. 계양신도시엔 안서연님아. 김포 시민은 장기동에서 타고 인천 시민 검단 구민은 인천 1, 2호선 환승해서 103에서 타는 게 검단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듯 합니다. 이게 근데 글을 읽어보면은 101, 102, 103 그럴듯해요. 주장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도 보면은 인천 1, 2호선 환승해서 103에서 타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천 분들은 103에서 타자. 근데 102는 또 이 GTX가 이렇게 꾸불땅 가는 게 아니라 직선 코스로 가기 때문에 검단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102가 맞다. 또 뭐 101역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뭔 소리냐. 101역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러고 주장을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하락으로 몰리면 하락으로 막 그냥 내리꽂고요. 상승으로 몰리면 상승으로 내리꽂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정 가치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이게 대중의 심리가 하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10,000원까지 떨어졌다 반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다 보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10% 나오고 있었는데 번전으로 막 가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수익 났을 때. 그러면 이제 이때 빨리 못 던진 사람은 수익 10% 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럼 더 나기 전에 집어 던지는 거죠. 또 마이너스 5% 났어요. 그럼 느린 사람은 이제 10% 나기 전에 집어 던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쭉 해가지고 5,000원까지 빠집니다. 이게 막 너도나도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신용 미수 막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돈 빌려준 뒤에서 반대 매매로 하한가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투매가 투매를 낳고 그러다 보면 이 11,000원에 있던 주식이 5,000원까지 빠져버립니다.
이거 못 판 사람들은 여기서 저 깡통이 되는 거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원금 다 날라가고 빚만 남는 거죠. 그 올라갈 때는 또, 이 대중 심리가 위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산 사람 수익 났다고 막 자랑해요. 그럼 여기 따라 산 사람들이 또 수익이 나요. 그럼 또 같이 막 따라 사는 겁니다. 뭐, 너도 나도 이거 사가지고 수익 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서 2만 원까지 갑니다. 뭐, 대중 심리가 그래요. 대중의 광기. 이 광기에 휘말리면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튤립 광풍이라 그래서 꽃 한 송이랑 집 한 채랑 바꾸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맨정신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이 투기 광풍이 불면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광풍에 휩쓸리면은 이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 한 송이에 집 한 채 값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뒤집혀가지고. 옛날에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좋은데, 그러면 손해가 없는데, 이성적이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분노에 휩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칼 들고 그냥 전철려고 막 휘젓고 다니다가 아무나 걸리면 막 쑤셔버리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마법에 걸려서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막 그 인생의 전부로 보입니다. 막 그래서 뭐 엉뚱한 판단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그 감정을 유지하는 거, 이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종목을 잘 고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를 그 이성적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단 신도시 뉴스 맨날 보는 게, 검단 신도시에서 살면서, 제가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저는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살면서 검단 신도시 주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주식 투자는 전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부동산 투자도 이제 공부 중인데, 공부를 이제 다 하면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검단 신도시 주변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자료를 뒤지고 무슨 이슈를 뒤지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검단 신도시 좋은 점 소개시켜주고 그러는 게 제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자고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냥 뉴스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투자 전 공부 단계입니다. 오늘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요. 오늘 자정 12시 지나면은 제일풍경채 3차 당첨자 발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풍경채 3차 청약하신 분들 꼭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꾸준히 나온 노선도로 보면 유추가 가능한데 송도 때도 그랬어요. 국토부가 처음에 그린 노선대로 인천대 쪽이 결국은 역사로 지정되었음. 당시 인천은 테크노파크 쪽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은 국토부가 처음에 지도에 그린 노선대로 여기 설정되었음. 물론 그때도 국토부는 역사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꾸준히 말했음. 근데 결과는 노선도대로 여기 만들어졌죠. 국토부 애들이 찍는 노선도는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서강급 예타 들어간 배기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법원, 검찰청, 각종 법무사들, 배후, 유동인구와 인근 주민과 김포, 풍무 쪽 원당 구도심까지 대로를 인접한 100일이
활용도는 제일 유력하겠네요.